안녕하세요. 마케팅 마스터 마마킴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브랜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느냐라는 건 얼마나 품질이 좋은 제품을 쓰느냐라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이미지가 반영되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브랜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요즘은 뭐 브랜드가 없는 제품이 없다고 할 정도의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마트 같은 데 같은 경우에 보면 노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브랜드가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팔지만, 그것도 사실은 해당되는 유통업체의 하우스 브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유통하는 업체의 이름, 브랜드를 믿고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니만큼 그것도 노 브랜드라고, 브랜드가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어쨌든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과서에 보면은 제품이라는 거에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과반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죠.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뭐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걸 따지는 뭐 그런 순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명품 브랜드라는 거. 명품. 뭐 브랜드 값만 해도 뭐 수십, 수백이 돼버리는 한 제품에서. 자, 그런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루이비통, 뭐 구찌, 뭐 프라다, 뭐 그 이외에도 뭐 몇 가지가 더 있고, 뭐 꽤 주면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명품 브랜드가 왜 우리나라에는 없지? 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1대 회장이고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다음 세대인 2대 회장이죠. 그래서 일찌감치 이건희 회장은 최고경영자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에 다니면서 좋은 거, 우량기업, 뭐 여러 가지들의 선진 경영 기법, 제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눈높이를 높여갔죠. 자, 그거에 비해서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돌아왔을 때 삼성이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의 수준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 전면에 나서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주문을 했었죠. 왜 삼성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지 못하냐? 삼성에는 뭐 장인 정신이 없느냐? 뭐 등등등등. 뭐 물론 뭐 딱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이면에는 뭐 그런 의미들이 꽤 있었어요. 뭐 그래서 뭐 좀 더 좋은 호텔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의 신라 호텔이 있었지만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국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도리어 자랑스러운 그런 호텔을 짓고 싶다. 그래서 제주신라라는 게 만들어졌었죠. 물론 뭐 제주신라가 뭐 너무 많은 돈을 들여갖고 채산성이 약화됐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높아진 이건희 회장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준 그런 결과물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좀 얘기가 샜었는데요. 그럼 명품 브랜드 얘기를 하면서 왜 삼성에는 명품 브랜드가 없냐? 라는 일가를 당시 이건희 회장이 했다고 해요. 자, 근데 명품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은 뭐 그분은 그렇게 당시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겠죠. 왜 그러면 최고 경영자니까. 그런 고민은 밑에 있는 경영진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서 그런 일가를 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삼성에서 명품 브랜드를 탄생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다고 그래요. 자, 명품 브랜드의 조건이 뭡니까? 뭐 디자인 능력, 아니면 뭐 품질, 장인정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명품 브랜드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은요. 뭐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1859년에 시작했다고 그래요. 뭐 가방 디자인부터 해서 시작했다고 하고, 구찌 같은 경우에는 1904년 네 시작했다라는 자료가 있고요. 프라다는 1913년. 예, 그러니까 다 1800년대 후반 혹은 1900년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0년 정도 이상씩 된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한국은 산업화가 시작된 역사가 굉장히 짧죠. 일단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뭐 자생적인 자본이 생길 수 있는, 기업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요. 그 중간에 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맥이 끊겼죠. 그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제대로 된 뭐 기업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시작된 것은 1950년대 후반 정도부터 가능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 갖고 제품도 만들고 브랜드도 갖고 오고 했어도 최대한 지금 가능한 역사는 60년이 채 안 되죠. 60년 정도가 될까 말까였어요. 근데 뭐 그 당시부터 무슨 장인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시작을 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한국은 현재 상태에서 명품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일단은 시간적인 여건은 안 된다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서 이건희 회장이 명품 브랜드에 대한 언급을 한 이후에 그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과연 명품 브랜드가 생길 수 있을까를 되돌아보니까 일단 명품 브랜드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당한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선결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실무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삼성 같은 조직은 어떤 일을 하면은 즉각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죠. 보수적인 조직이니까 오랫동안 결과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명품이라는 브랜드는 일단 그 명품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의도를 해서 시작을 하면 최소한 수십 년의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어떤 큰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단 그런 식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삼성에서 명품 브랜드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피드백됐다고 그래요. 자, 그 말을 들은 이건희 회장이